지금 바로 빵 1개 먹을래? 1시간 있다 2개 먹을래? 그러면 지금 하나 먹을래요. 1시간 있다 2개 먹는 것보다 지금 하나 먹는 게 나아요. 시간이 지연되면서 2개의 가치가 지금 1개의 가치보다 디스카운트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꽤 많은 경우에 시간이 지연되면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지금의 소탐 때문에 나중에 큰 것을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논문의 제목에서는 무언가 reduces temporal discounting, 그러니까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선택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psychological distance, 심리적 거리.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temporal discounting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죠. 자,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사람들한테 자기에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을 떠오르게 해요. 이 사람은 1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은 1, 그냥 아는 사람을 100. 그 100명의 리스트를 머릿속에서 진짜로 만들라고 시켜요. 왜 이렇게 굳이 시킬까요?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만들어야 실험의 효과가 더 세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을 마음속에서 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1은 뭐예요? 중마거우 정도가 아니라 혈육 같은 가까운 사람이에요. 1. 그러면 100. 나에게 먼 사람이에요. 1년에 잘해야 한 번 만나는 동창. 직장에서 인사는 하는데 밥은 한 번도 같이 안 먹었어요. SNS상에서 만난 적은 있고 오프라인에서는 안 만났어. 당연히 심지어 거리가 멀죠? 이 정도면 그냥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의 사람에게는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파리 여행권을 주면서 선택지를 주었습니다. 당신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당장 받거나 1년 후에 받는 겁니다. 사용은 받은 즉시 가능합니다.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6개의 시나리오를 보고 답해주세요. 1. 1년 후 5성급 호텔의 최고 좋은 스위트룸. 당장 5성급 호텔의 일반룸. 2.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4성급 호텔. 3.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당장 3성급 호텔. 마지막 6번째 옵션은 1년 후 5성급 호텔 스위트룸 혹은 당장 숙소 제공은 안 되는 260파운드짜리 여행 상품권 받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의 옵션보다 1년 후의 옵션이 훨씬 더 좋은 옵션인 거죠.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절친을 위해, 즉 1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당장 받는 쪽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 즉 100에 가까운 사람을 위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강력하게 1년 후의 옵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사람들은 왜 더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선택을 할수록 시간 할인을 더 많이 해서 더 안 좋은 옵션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더 거리가 먼 사람을 위해서 판단할 때 더 합리적이고 좋은 판단을 하는 걸까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에서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가장 바보스러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즉시적으로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 욕구라는 것 자체가 즉시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구체적인 욕구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거리가 멀다라는 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고를 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요, 거리가 좀 있는 친구에게 상의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어드바이스를 받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더 객관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좀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1의 위치에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 뿐만 아니라 100의 자리에 있는 그저 아는 친구들도 우리 인생에 필요한 관계이고 쓸모가 있는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현대 심리학에선 느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는 유용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어떤 친구를 얘는 55, 근데 그 다음 생각해낸 친구가 40으로 났는데 얘는 70으로 놔야 될 것 같은데 또 조금 있으면 50으로 났던 친구한테 너무 미안해져요. 그래서 얘를 미안하다 영철아 다시 20으로 놔줄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재밌게 가지고 놀기도 하죠. 지금 이런 방법을 심리치료에서 쓰기도 합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에서 이렇게 쭉 1부터 100까지 놓고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1, 먼 사람을 100으로 놓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의 이름을 적게 하고 배치를 하게 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해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심리치료의 기법이 이렇게 실험으로 올 때도 있고요, 실험적으로 개발된 방법이 역으로 그래서 상담이나 그런 치료 장면에서 사용되기도 하죠. 이래서 학문의 융합이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그냥 물건에 대해서 사고 싶으면 살고 아니면 아니지 왜 이런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에 오히려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목표와 계획을 자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물건을 사야지 계획이 아니고 목표죠. 계획은 뭡니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위한 다양한 징검다리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목표일 뿐 계획이 아닙니다. 맛있는 김치찌개를 끓여야지 라고 목표를 세우시면 좋은 김치도 쓰셔야 되고 좋은 양파도 좋은 돼지고기도 적당한 크기로 재료를 다듬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하나가 다 좋은 계획들이죠. 쇼핑도 목표이지 계획이 아닙니다. 좋은 쇼핑을 하기 위해서 좋은 계획이 필요한 건 좋은 김치찌개를 끓이기 위해서 좋은 계획과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